네, 별거 아니고요. 오늘은 그 영화 다크나이트를 제가 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조커, 뭐 다크나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직도 안 봤어라고 말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침 어제 그 영화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날의 심리가 저는 영향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 때려 부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부술 수 없으니까 할리우드 액션에서 때려 부셔주길 바랬는데 마침 다크나이트가 눈에 띄어서 봤습니다. 배트맨 1편을 안 봤는데 1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편만 봤는데 아직 던지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진 못했는데 어렴풋이 잡히는 건들고 있는 분야들이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조커가 후반부에 페리선이라고 하죠. 아무튼 페리선의 죄수들을 몰아넣은 페리선과 일반 시민들을 몰아놓은 페리선. 근데 양측의 페리에는 많은 양의 다이너마이트 폭탄들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기폭장치를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이 기폭장치는 상대방 배를 폭파시키는 기폭장치야. 어떤 선택을 할래? 빨리 누르지 않으면 너가 타고 있는 배가 폭파당할 걸이라는 사회 실험을 하겠다.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는데 왜 이렇게 조커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는 여러 이유들이 이것도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말로서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다고 동경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샤코라는 캐릭터가 이 조커의 그거를 좀 모티프 아닌가? 아직 용어를 잘 헷갈리네. 어쨌든 그걸 따와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샤코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샤코도 대사 중에 와 있어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 캐릭터가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왜 흉터가 난지 아니? 입에? 아버지는 알코올의 술주정뱅이였지. 어느 날은 엄마와 내가 있는 곳에서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가 이제 그 칼을 들고 방어하려고 했었지. 근데 그게 못마땅하셨던 거야. 칼로 엄마. 이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좀 오야 조커 19세 아니야? 어쨌든 유튜브에 담긴 쪼는 그러니까 직접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겁먹어 있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와 있어 씨 심각해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묻잖아 하면서 다가와서 내 흉터가 생겼다. 그 와이소 시리우스에 들려줬던 말은 샤코의 대사에 뭔가 비아냥대는 가 아니라 있어 씨 못마땅한 그 대사더라는 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왔지? 조커라는 캐릭터 매력적 그거 말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조커 또 스키마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계획대로만 뭔가 나는 계획을 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치 미친 개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는 개들 마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계획은 자기의 손 안에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이며 뭔가의 룰 안에서 세상에서 막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논리를 허점을 파해서 보여줄 뿐이다 라고요. 물론 조커가 경찰들의 대사에서도 여러 번 비추듯이 너는 결국 얘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붙이고는 있지만 이 혼돈과 파괴가 즐거운 그냥 남들의 그 불안과 공포에 떠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즐거워하는 비인간적인 비사회적인 녀석이죠. 그래서 절대 뭐 이 사람을 뭐 좋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인물적인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은 아마 처음에 느꼈을 때는 배트맨이라는 슈퍼 히어로가 있는데 이 히어로에 대적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능력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지능, 머리로서 뭔가 싸움을 건다는 게 지능캐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국인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능캐에 더 끌리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난 힘이 세 보다 철저하게 이 판을 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커도 그렇게 판을 까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배트맨한테 설명할 때였나요? 나는 이렇게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 조커의 말 별로 신뢰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 진짜 재밌게 봤어요. 후반부에는 왠지 모르게 제 집중력이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마무리하는 이제 투페이스 번트였나? 렌트? 검사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넘어가요? 그 지방 검사로 발령받은 정의로운 인물.
다크나이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신의 정의, 신념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 같아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형님은요. 기억에 또 인상이 남았던 건 페리에서 아까 앞선에 그 양측에 뭐 죄수가 탄 페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탄 페리에서 서로 기폭 장치를 두고 상대방을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를 두고 여러 기폭 장치를 두고 하는 뭐랄까요 시퀀스? 에피소드? 씬? 시퀀스라고 둡시다. 그때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스포일러인가? 이걸 본 사람들은 뭐 스포일러 신경 쓰지 않겠죠. 다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시민들은 아니 죄수들이 탄 배지 않냐, 우리가 선량한 시민인데 우린 선량한 시민이고 저기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지, 상대방 배를 폭파시켜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상대들이 죄수가 우리의 배를 폭파시킬 거야 라는 의견들이 엄청 거세게 치닫습니다. 그때 여러 번 보여줬던 인물은 일반 시민 중에서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 어린 아들,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 이렇게 껴안아주는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입니까?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시민들은 뭐예요? 당장 안 누르고 우리가 살아야지. 민주주의니까 투표합시다. 투표. 종이를 써가지고 OX로 찬반을 했습니다. 완전 찬성은 또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한 3대1 정도 비율? 표 정도. 이게 3대1이 맞나? 어쨌든 그래서 찬성 측이 많이 나와서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경찰은 누르기를 계속 주저하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12시를 곧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계속 보여주면서 초조해하면서요. 그때 중년의 남성이 일어나서 내가 누르겠습니다. 무서운 거죠? 당신 손으로 누군가를 다 죽인다는 게. 제가 할게요. 주세요. 가져갑니다. 그 짧은 찰나에 결국 중년의 남성도 그 무게감을 알았는지 기폭장치를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뭐라 하지 않아요. 몇몇은 그 사람을 보고 몇몇은 그 중년 남성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반대쪽에 있는 페리도 봐야 되는데 죄수들의 배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마음은 눌러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중년의 한 남자 죄수가 경찰한테 말합니다. 못 누르겠지? 무섭지? 10분 전에 너가 했어야 될 거 내가 해줄게. 이리 줘. 순순히 건네줍니다. 가져가도 놔둡니다. 이때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죄수들에 있는 배에서는 왠지 당연하게 누를 거라 생각했잖아요. 기폭장치를 바다에 버리고 유유히 자리에 가서 앉아요. 여기도 그 행동을 보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진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나라면 누를 수 있을까? 외부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을 거예요. 결국엔 이건 깔아놓은 거는 조커이고 실제로 조커는 파멸적인 느낌이고 파멸적인 녀석이고 남이 타락하는 거를 덴트 검사였던 것 같아. 기억이 왠지 남이 선량하고 뭔가 정의로운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결국에는 너 또한 똑같잖아 라고 타락시키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 본인이 제시한 이 사회 실험이라고 칭한 상대방의 기폭장치, 이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 녀석이 깔아놓은 거지. 이게 자기의 배를 폭파시키는 건지 양측이 폭파되는 건지 하나도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근데 그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있고 당장에 아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껴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고 일단 내 가족을 살린다고 했을 때 타인을 희생시킬 것인가?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 권리라는 표현이 웃기죠? 적절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나에게 감히? 표현일까요? 모르겠어요. 실존 철학을 공부하셨던 임규영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는 이 야생 정글에서 서바이벌하던 그 정글에서 문명화된 사회로 들어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야성의 본능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야성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뭔가 이 사회의 시스템에 계속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팍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문명화된 사회, 제도, 시스템, 스키마, 조커가 말하던 그들만의 계획이며 시스템, 허점, 아나키니스트, 즉 무정부 상태를 원하던 조커, 고담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내려놓은 웨인 회장 배트맨,
웨인 회장? 그런 인물에게도 배트맨에게도 시련을 던지죠. 너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할래.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그리고 너의 신념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 신념을 고를래. 배트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찾으러 가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꼬았습니다. 조커가. 여자를 구하러 가는 곳인 줄 알았더만 덴트 검사가 있어. 신념이라는 게 참 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이런 사회 시스템도 사실 법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들만의 논리로 힘싸움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건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짜놓은 판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뭔가 잘 살아가는 거고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당신이 원하는 삶이 그게 맞아? 라고요. 저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잘하는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철학,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철학을 잘 모르지만 철학을 이제 배워가는 단계인데 철학적 사유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였지 않았나.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배트맨의 화려한 액션, 조커와의 뭔가 서로 간의 수싸움 뭐 이런 것도 볼거리적으로 재밌었지만 결국에는 신념,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은 어떤 것인고 그 신념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가치들을 희생해가며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시스템은 완전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정의를 위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물음들이 생각나는 영화 다크나이트였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라고 유튜브에서 좀 많이 따라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얘기에서 만나요. 안녕.